A, B, C 아파트 전부 다 차익 실현이 가능한 아파트다. 5급 타입 기준에서 우선적으로 미리 선점해서 보고 차익 실현이 날 수 있게끔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 오산 지역 일대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많이 존재한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7095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강의 잘 챙겨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5년차 신혼부부고 운 좋게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19년도에 매수하여 200%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 1억 반등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2주택 투자는 하고 싶지만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오산 세교신도시 더샵 엘리폴의 분양권을 34평 4억 8천에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기흥의 신흥덕 롯데캐슬 25평이나 기흥 효성 해링턴 30평을 5억 정도에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기흥이 강남 접근성이 좋고 오산은 개발하고 있는 신도시 지역입니다. 항상 정확하고 임팩트 있는 강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아파트 가운데서만 추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 좋은 아파트지만 이 세 아파트 가운데서는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하고 있는 신흥덕 롯데캐슬 5급 타입 기준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정확한 자산 현황과 포트폴리오를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대면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대면 상담 진행할 때 지금과 답변이 아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자, 제가 왜 기흥구에 위치하고 있는 신흥덕 롯데캐슬 아파트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하고 있는 A와 B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A 아파트는 신흥덕 롯데캐슬 5급 타입 기준에서 보고 계시고 또 B라는 아파트는 영덕동에 위치하고 있는 기흥 효성 해링턴 아파트고 7호 타입 30평형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오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도 함께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오산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는 C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더샵 엘리포레라는 아파트이고요. 이 아파트는 아직까지 입주를 하지 않은 아파트로서 분양권 상태에서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3년 12월 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A, B, C 아파트 전부 다 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아파트 가운데서 추천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저는 A 아파트가 좀 더 좋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집값 하락에 있어서는 우리는 투자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익 실현이 큰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점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아직 덜 올라간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그런 지역 일대를 미리 선점하셔야만 차익 실현이 커질 수 있을 겁니다. 자, A와 B 아파트를 보게 되면 이 아파트는 지금은 신축 아파트지만 2019년 정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로서 집값이 상승했던 시기에 거래가 되었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고점이 얼마만큼 찍혀 있는지 알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전고점 대비 지금 집값 수준이 얼마만큼 회복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C라는 오산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는 아직 분양권 상태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고점이 집값 상승기에 얼마만큼 나왔는지 정확한 시세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4억대 후반 정도의 분양권 가격이 적정 금액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파트를 기준 삼아서 본다면 우리 지역 입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오산 지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 가운데서 가장 입지가 좋고 대장급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오산대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그 아파트와 우리 아파트를 비교해 봤을 때 입지 조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좀 더 연식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집값만큼은 상승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C라는 이 아파트와 비슷한 유사한 입지를 띠고 있는 지역 일대는
저는 부산동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산시티 자이 지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 그 아파트가 정고점을 얼마나 찍었는지에 따라서 우리 아파트도 그 아파트와 비슷한 금액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거다. 따라서 오산시티 자이 정고점이 6억 중반 정도가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도 아마 입주를 했다면 상승기에 6억 중반까지 정고점을 찍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금액 대비해서 본다면 우리는 거의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중반대에 매수하게 되는 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기준에서 본다면 A와 B 아파트도 마찬가지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중반대에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A, B, C 아파트 전부 다 바닥은 아니더라도 저점에 매수할 그런 차익 실현이 가능한 아파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저점 매수가 동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데, 자, 집값 상승기에 맞물려서 대형 평형대가 먼저 상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59 타입, 75 타입, 84 타입 기준에서 본다면 84 타입이 먼저 상승되고 그 이후에 75 타입이 상승되고 그 이후에 59 타입이 상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9 타입 기준에서는 아직 상승분이 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다른 평형대에 비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평형대다. 그래서 저는 5급 타입 기준에서 우선적으로 미리 선점해서 보고 차익 실현이 날 수 있게끔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알아보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적 관점에서는 공급과 수요를 잘 판단하고 접근을 해야지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급 사이드 면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기흥구 지역 일대와 그리고 오산시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앞으로 1년간의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냐라고 보면 기흥구는 영덕동 지역 일대만 입주 물량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입주 물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역의 수요가 받아줄 수 있는 입주 물량이다. 그리고 이 영덕동도 광교 호수공원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영덕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공급 물량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거다. 다만 이 B는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 반면에 A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일대는 구갈동입니다. 구갈동 지역 일대는 사실 영덕동과 다른 입지 조건을 띠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면에 오산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오산 지역은 전 지역이 과다 공급이 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C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엄청난 영향이 클 거다. 자, 오산역을 중심해서 좌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동입니다. 지금 우리 C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서동인데 서동 지역뿐만 아니라 바로 위에 걸동, 또 오산역 우측에 있는 원동, 뭐 이런 모든 전적 일대가 공급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2024년 기준에서 보면 약 한 7,500세대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오산에서 수요가 받쳐주기에는 엄청난 공급 과다가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급이 과다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매매 시세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수요 사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요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수요가 유입되는 지역이 있고요. 또 투자 목적으로 수요가 유입되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자, 거주 목적으로 들어오는 수요층들은 가장 첫 번째, 입지 조건을 따져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입지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목적이 거주에 있다 보니. 자, 따라서 상권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고
또 직주 근접, 직장과의 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 편의시설이 잘 확충되어 있고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고 또 인프라 구축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거주 목적인 수요층들은 유입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지역들은 지역 간의 연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직적 관계로서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의 그 지역 일대보다 더 선도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수요가 이탈돼서 우리 지역으로 유입이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를 잘 판단하고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걸 판단을 해봤을 땐 오산보다는 용인시 기흥구가 훨씬 더 입지 조건이 더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기흥구 지역에서도 A와 B 가운데서 A 지역이 좀 더 입지가 좋은 지역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기흥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기흥구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돼야지만 기흥구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도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수요가 이탈을 해서 우리 지역으로 넘어올 수 있을까요? 자, 우선적으로 우리보다 더 상급 지역, 선도하는 지역 일대를 찾아본다면 용인보다 상급 지역은 분당입니다. 자, 이렇게 분당 지역 일대에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계속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요가 이탈을 해서 지역 간의 다운그레이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분당에 거주하셨던 분들 또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탈을 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유입이 될 수 있을까요? 용인시 수지구 지역 일대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지구 지역 일대, 우리 성봉역 지역 일대나 뭐 수지구청역 일대, 보정동 뭐 이런 지역 일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죽전 같은 우리 수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일대로 수요가 유입이 돼서 이 지역도 마찬가지 매매 가격이 수요 유입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또 수지구에서 수요가 이탈을 해서 지역 간의 다운그레이드로 기흥구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러면 기흥구의 가격은 수요 유입으로 인해서 상승될 소지가 매우 높겠죠. 자, 큰 틀에서 본다면 용인의 상급 지역, 선도하는 지역은 분당입니다. 분당. 자, 그런 반면에 오산 지역을 한번 볼까요? 오산 지역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산의 수요가 유입이 돼야지만 오산의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폭이 커질 수 있을 텐데 오산 지역, 상급 지역, 선도하는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동탄입니다. 동탄. 따라서 동탄의 매매 시세가 이제 상승이 돼서 수요가 부담을 느끼는 수요가 많아진다면 수요 이탈로 인해서 지역 간의 다운그레이드가 시작이 돼서 오산 지역으로 넘어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보신 것과 같이 기흥구, 용인시 기흥구의 선도 지역을 보게 되면 분당이죠. 그런 반면에 오산 지역 일대의 선도 지역은 동탄입니다. 그러면 선도하는 지역 간의 수요를 바라봤을 때 동탄과 분당 지역의 집값 추이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어느 지역이 선도 지역에서 더 좋은 지역이냐라고 본다면 당연히 분당 지역이 더 좋은 지역이고 또 분당을 배후하는 배후 지역으로서 용인 지역 일대가 오산 지역 일대보다 더 좋은 입지 조건을 띠고 있다. 자, 그리고 동탄 위에 어디가 있냐면 기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흥구의 배후 지역은 어디예요? 동탄이다. 동탄. 엄연히 다른 입지 조건을 띠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 간의 연계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흥구의 배후 지역은 동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산 지역 일대의 배후 지역은 어디냐? 평택이다. 평택. 그러면 배후 지역을 보더라도 평택과 동탄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동탄이 훨씬 더 좋은 지역이죠. 따라서 오산보다 기흥구가 좀 더 입지 조건에서 더 좋은 입지를 띄고 있다. 이게 수직적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산 지역 일대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오산역 인근 가장 대장지역 일대가 요 위측의 오산대역이라고 했는데 오산대역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오산역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교지구, 택지를 조성한 곳에 이제 신도시가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산역 우리는 좌측에 위치하고 있고 자, 입지 조건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은. 자, 입지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역과도 거리상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가 있나요?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나요? 상권시설들이 잘 형성되어 있나요? 그리고 주변에 뭐 학군,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나요?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택지 조성이 지금 될 만한 곳으로 지정이 돼서 아파트가 하나, 둘씩 들어오고는 있지만 전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입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신도시가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이 되는 시기 때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10년 정도는 기다려야지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이제 막 입주하는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고 주변 자체가 전부 다 뭐 산, 그죠? 그리고 전부 다 뭐 허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일대로 거주 목적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고 교통 편의도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신축 아파트라고 해서 이 지역으로 동탄분들이 들어올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워낙 지금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동탄을 놔두고 우리 지금 오산 이 지역, 지금 서동 지역 일대로 넘어올 수 있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 보고 계신 아파트는 기흥구에 위치하고 있는 A와 B 아파트입니다. A 아파트는 여기, B 아파트는 바로 밑에 있지만 입지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입지를 띠고 있습니다. 자, 신흥동 롯데캐슬 아파트는 신갈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로서 이 기흥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엄연히 이제 뭐 고속도로도 나져 있고 차도도 나져 있지만 이 신갈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요 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기흥역과도 뭐 버스 타고도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접되어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상권시설이 여기 전부 다 형성되어 있다. 그런 반면에 효성 해링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완전히 막혀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뭐 택지를 조성한 곳이긴 하지만 여기는 거의 평지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고 기흥 효성 해링턴은 거의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전부 다 구릉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다. 자, 그리고 상권시설도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영덕동 지역 일대는 요 좌측도 영덕동인데 완전히 다른 입지 조건을 띠고 있다.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영덕동과 바로 광교 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영덕동과 완전히 다른 입지 조건이다. 그래서 차도로도 이미 다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 인접되기는 조금 어려운 지역 간의 연계성은 거의 없는 지역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이 기흥 효성 해링턴보다는 롯데캐슬이 좀 더 좋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 또 아파트 브랜드 명에서도 집값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롯데캐슬이 좀 더 상위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수요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거주 목적인 수요는 A 쪽으로 올 가능성이 좀 더 농후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투자적 관점에서 본다면 자, 투자를 왜 계획하나요? 결국 개발에 대한 이슈, 그죠? 이 개발에 대한 이슈를 보고 접근을 하는데 이 개발은 교통 편의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신도시 구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 B, C를 봤을 때 A와 B 지역 일대에 이슈가 될 만한 우리 개발 노선이 있습니다. 용인, 경전철 노선이 있는데 우리 신갈 오거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B가 아닌 A와 인접되어 있는 위치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통 편의가 좀 더 확충될 수 있는 요지가 있고 또
C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로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죠. 다만 이 신도시 지역은 지금 아무것도 조성이 거의 잘 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온전히 실거주보다 투자자가 접근을 해야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인데, 지금 이 신도시들의 어느 정도 가격에 위축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전부 다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대다수의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산 지역 일대로 집값이 상승했던 시기에 많이 유입됐던 이유가 뭡니까? 가장 상급 지역 일대들이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고, 또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비싼 지역 일대는 우리가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저렴하게 접근이 가능한 경기도 외곽 지역 일대를 봄으로써 평택이나 이런 오산 지역 일대를 보신 분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전부 다 완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하급 지역보다는 상급지로 투자를 계획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따라서 이 신도시로 들어오되 아직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신도시 지역 일대는 굉장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거고, 또 공급 물량의 여파까지 있기 때문에 오산 지역 일대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투자를 계획하신다라고 한다면 A와 B 이 두 아파트를 보시되, A 아파트가 좀 더 5구 타입 기준에서 상승폭이 아직 적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공급 물량으로 봤을 때도 B가 위치하고 있는 영덕동보다는 A가 위치하고 있는 이 신갈동 지역 일대의 물량은 거의 아예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급의 안정성 그리고 수요 유입이 훨씬 더 크게 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저는 A가 좀 더 이상적인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답변을 드렸다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자산 현황과 포트폴리오에 따라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면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